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특히 더 어려웠던 한 해였는데요.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는 매년 다가오는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겨울마다 따뜻한 연탄을 전하는 봉사활동도 시작됐습니다. 서산연탄은행 문덕암 대표, 임광무 운영위원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대표님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에게는 좀 더 특히나 더 힘든 한 해였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2019년도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했는데 이제 2020년도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지금이 이제 11월 달 중반인데 네. 상당히 이제 봉사자들도 칠판에 빼곡이 이게 예약이 돼야 되고 평소 같으면 이제 예, 네. 그렇죠. 지금은 아주 극소수 쪽이어서 그래서 이제 한 40% 정도 감소가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자, 운영위원님이 좀 느끼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작년까지만 해도 봉사 활동하면서 다양한 봉사 활동하면서 좀 여러 사람 만나면서 또 이렇게 저희가 나름 봉사 활동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한 해는 정말 봉사를 이렇다 할 봉사를 많이 못 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어려우니까 네. 저희 회원들도 힘들고 저도 많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서산연탄은행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2005년도 1월 18일 날 이제 만든 거죠. 2005년 1월 18일 날. 예, 지금 이제 한 16년 정도 됐고 그때 당시 이쪽 서해안 쪽에는 그 봉사 문화가 네.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18일 날 이게 이제 설립이 되고 난 후로부터 네. 지역 사회에서 이 나눔 운동들이 아주 불같이 타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운영위원님께서는 좀 이 연탄은행에 좀 함께하게 되신 계기도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따로 이렇게 봉사단을 이끌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러다가 문동환 대표님 이제 연탄은행을 만나게 돼서 겨울에도 함께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매년 해마다 협력 관계가 돼가지고 연탄 음악회 할 때도 그렇고 저희 봉사단원들이 이제 또 안내 도움이라든지 그리고 해마다 연탄 그 봉사를 이렇게 온 가족이 자녀까지 네. 동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 봉사단은 또 다양하게 네. 보육원, 뭐 요양원, 또 공연 봉사, 그리고 환경정화, 그리고 또 집 이렇게 수리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데요. 겨울에는 또 이렇게 연탄은행하고 같이 함께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표님 뭐 이렇게 오랜 기간 이렇게 운영을 해 오셨는데 좀 힘들었던 적이 좀 없으신지 궁금한데요. 연탄은행은 뭐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이 아니고 순수 후원 모금을 통해서 이게 네. 그 각 가정에 직접 배달되는 네.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이게 이제 후원이 넉넉히 이루어지면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11월 그러니까 9월부터 12월까지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봉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네. 거의 지금 이제 2월이나 3, 4월 정도 되면 연탄 나르는 사람도 별로 없고 네. 그러고 이제 거의 또 그 연탄 창고에서 연탄이 떨어지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연탄 수국 어르신들이 이게 이제 전화 오면 네. 연탄도 없고 봉사자도 이게 하면 그 부분이 가장 상당히 좀 그 어려웠던 시기. 예, 많이 나눠줘야 좋은데 그렇죠. 좀 나누지 못했을 때 그때가 가장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운영위원님 이 매년 연탄값이 올랐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해마다 올라와서 지금 올해는 한 8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800원 정도 합니다. 예. 연탄값은 이제 우리가 그 연탄은행을 처음에 했을 때 250원. 250원. 네. 그러니까 2005년에. 예, 2005년에 250원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800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네. 그 석탄 합리화 정책에 의해서 네.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만든 데는 네. 한 2,500원 정도 하는데 네. 정부에서 이제 보존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연탄이 화석을 연료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탄소 배출한다 해가지고 좀 청정 에너지는 아니다 보니까 정부에서 연탄값을 올리려고 하니까 연탄은행에서 그 2019년도 1월 우리가 23일 날 네. 이제 청와대 앞에서 그 취약계층 대책을 세우고 연탄값을 그때 당시에 기습적으로 이게 산자부에서 연탄값을 올렸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의 수급자들의 대책을 세우고 이게 이제 그 올려야 되는데. 올려야 했는데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는 이제 올리지 못하고 대책이 나온 후에 이제 좀 올려달라고 산자부한테 지금도 변함없이 이제 그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또 연탄 가격이 오르면은 또 우리 좀 어려우신 분들이 힘들 것 같으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걸 네. 조정하는 것도.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공무원들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제 그거를 하나씩 이게 이제 집행을 하잖아요. 네. 집행을 하는데 연탄은 그럴 필요가 없이 그 취약계층 난방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이게 이제 숫자가 줄어듭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내버려 두면 대책을 세우고 하면 자연 발생적으로 해서 우리가 2019년도에는 한 그 전국적으로 13만 정도 네. 됐었는데 네. 이제 작년에는 한 9만 7천 정도. 아. 그래 올해는 아마 이제 더 9만 한 8만 한 9천 정도로 이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고 자연 발생적으로 이게 이제 이게 취약계층들은 네. 저 연탄을 떼는 인구들이 이게 점점 줄어들기 줄어들고, 때문에 네. 그거는 그냥 정부에서 어떻게 손대는 게 아니다. 그러네요. 그냥 네. 자연 발생적으로 놔두면 너무 행정을 경직되게 하지 않고 현실적이 맞게끔 그러고 하다 보면 상당히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건데 또 공무원 입장은 그러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연탄 봉사, 이 따뜻한 겨울을 상징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매년 연탄 후원이나 봉사활동 참여하는 인원의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2020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서해안 지역에 나누면 한 15만 장 정도를 이게 날려요.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한 12만 장 정도로 이게 날린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봉사자들이 그 거의 뭐 한 1,500, 2,000명 정도 이게 하는데 네. 작년은 해보니까 한 670명 정도로 이제 봉사자들이 이게 온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 재작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 수치인가요? 예, 줄어든 수치죠. 그렇군요. 자, 운영 위원님, 이 실제로 뭐 지역 내에서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들은 좀 어느 정도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아까 금방 문 대표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서산 지역은 지금 좀 줄어들지만은 아직도 140여 가구가 지금 140여 가구, 네. 지금 연탄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은 좀 그나마 이제 보통 취약계층 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더 많으신 거죠. 예. 어르신들이 주로 있고요. 자, 대표님, 그런데 올해는 뭐 연탄 봉사 참여나 후원이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좀 큰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 같으면 그 사무실에 그 봉사자나 후원하겠다는 부분이 거의 예약위에서 빡빡이 될.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칠판에 이렇게 꽉 차 있었다고 말씀해 있는데 주셨는데 지금은 뭐 거의 뭐 좀 몇 군데만 이게 써져 있는 형태다 보니까 거의 지금 이제 비대면 사이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대면 자체에 한다는 것도 이제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봉사를 하면 철저하게 방역 네. 수칙을 준수하면서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데는 좀 이제 연탄 수급 과정에 연탄만 날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마스크라도 좀 지원하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운영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상황이 좀 어떠신가요? 지금 말씀하듯이 저희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연탄뿐만 아니라 지금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또 다양하게 봉사 계획을 지금 잡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연탄 겨울마다 이제 연탄 문화로 이렇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봉사를 하면서 또 의미가 있던 게 온 가족이 동참하게 되는 네. 또 가족
자녀까지 자연스럽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돼서요. 그리고 해마다 온 가족이 이렇게 참여하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네. 또 학생과 같이 이렇게 또 봉사라는 하면서 이렇게 또 의미를 알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참 좋은 또 좋은 취지로 예, 하는데 취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올해는 좀 코로나19 때문에 네. 좀 그런 가족분들도 줄어들지 않을까 좀 맞습니다.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 이 올해 지금 뭐 연탄 배달 봉사 활동의 진행 상황 좀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10월 그 23일 날 네. 이제 첫 봉사를 지금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도 되면은 이제 11월 달도 이제 계속 우리가 좀 그 봉사를 좀 하고 그래서 예전에 했던 연관된 단체들한테 네. 좀 이게 이제 그 좀 후원 요청도 할 것 같고 또 서산 지역은 이게 특수한 사정들이 좀 있어서 네. 이쪽이나 뭐 당진도 그런데 보니까 이제 자동차 계열들 쪽의 회사들도 후원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자동차는 보니까 이제 안전 선택의 기로에 내연기관에서 이제 그 안전 뭐 전자 시스템, 네. 배터리 전기차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인력들이 많이 필요치 않고 그쪽에서 이제 많이 봉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분들이 좀 이제 그 예전보다 좀 주춤하는 쪽이어서 그래서 이제 연관된 단체들한테 좀 우리가 이럴 때 더 나눠야 되겠다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한번 후원 요청도 해보려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좀 더 많은 기업들 평소에 후원해 주던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더 좋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16년째 이렇게 이어오는 연탄은행 뭐 봉사활동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그 간월도에 이게 봉사를 갔는데 네. 그분이 원래 이제 그 다문화 쪽이에요. 다문화 쪽인데 한국 사회에 와서 다문화 쪽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네. 이제 그 좀 외롭고 힘들고 살아왔는데 음. 그 지역까지 이게 이제 그 연탄을 들고 봉사자들이 오니까 너무 감사해서 또 이제 그거를 그 뭐 특산물이라도 이게 일부러 가져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장 그 마음에 기억이 남고 또 하나는 안타까운 부분이 뭔가니 어르신들이 이게 이제 연탄을 많이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2019년도는 이게 괜찮으시는데 20년이 되면 그 어르신들이 그냥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없고 하늘나라에 네. 이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고 하는데 그 흔적들이 이게 이제 연탄 찍게 가보면 그런 네. 흔적들이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그런 것을 보면 더 따뜻하게 우리가 지원을 했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기억들이 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해 오셨으니까 뭐 매년 이렇게 봉사를 하던 그런 곳인데 그렇죠. 이렇게 올해는 또 안 계시면 정말 좀 마음이 좀 그러시겠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운영 위원님께서는 좀 기억에 남는 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도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 지금 이렇게 어르신들이 네.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뭐라도 내주려고 따뜻한 네. 차라도 이렇게 봉지 커피를 네. 타가지고 이렇게 네. 막 눈 오는 날도 추운데도 이렇게 또 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또 하시는 모습이 너무 또 뭉클하고요. 저희가 이제 따뜻함을 전하러 갔지만은 저희가 오히려 더 따뜻함이 있고 더 감사함을 느끼고 이렇게 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족 동반해서 이렇게 같이 봉사하는 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꼬맹이는 또 연탄값에 보태라고 자기 저금통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네. 후원도 해주기도 하고 또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다 회비로 그때 따로 걷어가지고 네. 연탄을 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마다 십시일반으로
자녀들까지. 그래서 온 가족이 동참한 다른 가정까지 이제 가족이 동반돼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참여하는 게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기부여를 주는 게 저희가 참 큰 일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이제 네. 지금 비대면 시대라 네. 밖에서 이렇게 저희들도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하면서 이제 봉사를 하는데요. 실내를 좀 봉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실외 이렇게 연탄 그 나눔 봉사를 이렇게 또 하는 게 참 지금 비대면 시대에 많이 네. 맞고요. 언제든 열려 있고 노력 봉사로 그냥 이렇게 연탄 나누는 봉사도 있고요. 또 후원 네. 연탄 한 장 800원 네. 값으로 뭐 얼마 선에 저기 감동되는 대로 기부하셔도 되고 연탄을 사서 직접 또 날라 주시는 것도 되고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연탄은행에 이렇게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이 연탄은행이 특히나 취약계층에는 좀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탄 그 가구들이 점점 이게 그 줄어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연탄은행이 하는 역할이 좀 확대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에너지은행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네. 산자부 인가를 받아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단순히 연탄 떼는 가구 쪽도 이제 돌보고 거기에서 연탄만 아니고 이제 뭐 전기세를 못 낸다든지 또 가스세를 못 낸다든지 또 이제 난방 효율이 좋지가 않는 네. 그런 집들은 이게 이제 앞으로 좀 그런 데는 좀 그 효율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네. 에어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어떤 일이 벌어지면 코로나19로 그러고 우리는 IMF를 겪었던 세대잖아요. 네. 그렇게 어떤 일을 이렇게 쭉 겪어봐 보니까 큰 요동이 치면 네.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나고자로 이게 전락해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이게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좀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을 하는데 네. 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번 그 에너지은행 사회적 협동조합이 연탄은행이 더 한번 그 혜택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정부하고도 또 주위의 그런 후원을 통해서 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간단하게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님부터. 네. 뭐 지금까지 이제 뭐 한 10년 정도 되면 강산이 변한다겠는데 네. 한 16년 됐으니까 아낌없이 좀 이게 서산 연탄은행을 좀 사랑해 주셔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그러니까 따뜻함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취약계층들에게 네. 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진정한 나눔 봉사자는 어려울 때일수록 진가가 발휘하는 거니까 네. 서로 협력해서 좀 나눔 문화가 남은 기간 동안에도 잘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우리 운영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연탄 한 장 무게가 3.65kg라고 합니다. 네. 사람 건강 체온을 유지하는데 36.5도가 네. 이렇게 높여줍니다. 그래서 다들 어렵고 힘들지만 더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좀 따뜻하게 연탄으로 이렇게 따뜻함을 전해주시기 감사하고요. 안치환 시인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첫 구절에 보면은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어 주는 것. 예, 바로 이런 시처럼 우리 올해는 한번 연탄이 한 장 되어서 우리 따뜻한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검은 보석, 이 연탄 나눔 봉사 내용으로 서산 연탄은행 문덕암 대표, 임광무 운영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